1억짜리 인생 강해. 죽기 전에 깨달아라. 딱 3가지만 깨달으면 노후가 편안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 지위 등 외재적 가치를 쫓다 보면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친구, 자신의 꿈과 열정 등 내재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협하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가짐은 결국 소중한 것들을 잃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질을 쫓기보다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다 보면 보람과 행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그저 현재를 즐기며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말고 감사함을 가지며 살다 보면 행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찾고 지키며 살아가는 여정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3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3가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현인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걷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내용을 공유할 만한 분들이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전달해주세요. 함께 이 시간을 나누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구애받지 않는 상태, 그것은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을 한다는 것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 바람아, 불지 말아라, 파도도 치지 말아라라고 기도를 하면서 자연의 힘이 내 방향으로 흐르도록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아 불려면 마음대로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마음껏 치거라 하면서 이미 준비된 좋은 배와 충분한 항해 기술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자신감,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결혼 초반에 남편은 착하게 보였으나 점차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10번째 딸아이를 출산하여 내 마음대로 키워도 결국 크면 클수록 본인 마음대로 하고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과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처럼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를 재주 있게 타며 진행하면 되고 파도가 없으면 조용함을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굳이 그것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부고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잘 오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식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친구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화장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늘어선 연구차와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전기화로에 고인의 관이 들어가면서 소각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고인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약 40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소각 완료, 그리고 10분 후에는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소각에서 냉각까지 약 100분가량 걸렸으나 현재는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의전 절차가 세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냉각 완료 표시가 나타나면 흰색 뼈가루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성인 한 사람의 분량은 대략 한 대 반 정도입니다. 이후 직원들은 유족들에게 이 뼈가루를 나눠주게 됩니다. 유족들은 사전에 준비한 옹기 안에 받아진 뼈가루를 담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비극적인 상황 아니고서야 유족들마저 크게 울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장례식 참석하러 올 때 따라온 아동들은 대기실에서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는 호상입니다. 라며 문상하는 손님들을 맞으며 웃음 지으시는 상주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 작은 관이 하나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3살밖에 안 된 아기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등을 돌린 채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 분량은 아주 작았겠지요.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약간의 회색이 섞인 안개와 같은 색상입니다. 입자는 세밀하여 먼지와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세상을 살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죽음을 만나게 되고 세상과 이렇게 작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의 대신 남은 것은 그저 뼈가루뿐.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수명의 끝과 업의 종결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은 말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직접 겪은 자만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단지 죽음을 인지할 뿐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저토록 가볍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 생명의 무거움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껏 추구해왔던 욕심과 짊어진 부담감 등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고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해가 질 때의 하늘, 비 내릴 때 천둥 소리, 바람 부는 날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따름입니다. 더 욕심을 부릴 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쌓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세수와 면도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볍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리 결정해두고 생각할 것은 어떻게 돈을 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지입니다. 빚진 것은 모두 갚고 남은 것은 모두 나눠주며 입던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 입고 가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집안의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면 이렇듯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를 보내왔다는 사실에 서글프기만 합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나온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전부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 앞입니다.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은 하나도 못한 채로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들만 왜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일 수 있으나 지난 시절 욕심부린 일들을 회상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조금씩 의미 있는 것들로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한 친구의 아버지분께서 평생 섬진강 상류에서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를 부르셨다네요. 네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꼭 연탄 보일러를 설치해줘. 라고 유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유언이 참으로 건실하고 담백하며 심장까지 가득 채우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아버지는 죽음을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평범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깊은 유언을 내놓으려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삶은 무거운 것이며 반면에 죽음은 가볍습니다. 의학의 목표가 죽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육체를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충분한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는 죽어야 할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안내해주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대적하여 이기려는 상대가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서서 가야 할 시간을 다른 사람이 기계로 연장하려고 붙잡는 것은 무색한 행동입니다. 가볍게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대로 보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처럼 단순해 보일지라도 장례 절차에서 진정성 있는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려 하는 사람, 보내주려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의학까지 모두 가볍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벼움으로 우리는 삶의 무거움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북한을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였던 김일성, 삼성의 이건희 회장까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삶 속에서 세상을 걸었다 해도 10초 뒤에 바로 죽음이 온다면 그중 어느 한 사람이 부러울까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나 자신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역시 세 가지입니다. 어떤 때에 죽게 될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에서 그 시간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상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출생 방식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각자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은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평가 기준은 탄생보다 종말에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에서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만 울었던 반면 주변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동안 나 혼자 웃으며 후회 없이 행복하게 떠나야 합니다. 항상 즐거운 일상을 보내세요. 걷거나 음식을 먹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단순히 생명력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현재 시점 자체가 소중하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삶은 소풍과 같아요. 출발점에서 편안하게 출발해서 도착점까지 여유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삶을 너무 바쁘게 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각각의 하루를 목표 달성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하기 위해 오지 않았으며 성공하기 위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며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생에서 어떤 일을 잘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세상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 수많은 생명들이 우주의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단지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를 목표로 인식하십시오. 이 삶이라는 여정은 별도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여행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찬 소풍은 진정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놀랍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사세요. 세상에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들의 늙음 속에서는 낡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새로움이 풍부하게 피어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늙지만 절대로 낡지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 이 두 단어는 한 글자 차이지만 가진 의미와 내포하는 방향성은 정반대입니다. 늙음과 낡음이 동시에 다가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만약 늙음이 곧 낡음을 의미한다면 삶 자체가 죽어감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늙더라도 마음과 인격이 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신선함으로 가득 찹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마음과 인격도 성장하며 깨우침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늙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청춘기임에도 낡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겉모습만큼 중요한 것은 속마음입니다. 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하는 동안 내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짓는 분기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노화 과정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만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유지한다면 평생을 살아도 실제로 늙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리석게 달려드는 청년의 모습보다 성숙하게 재탄생하는 노년의 삶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혹시라도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와 슬픔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이 늙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꿔보세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무거워져가는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걸음이 빠르든 천천히 걷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한 세상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짧게, 어떤 이는 길게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모두 같은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동안 사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세요.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희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고마움은 바람이나 돌멩이, 심지어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포함됩니다. 고마움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부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어있던 몸으로 태어나 비어있던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걱정들, 그리고 필요 없는 슬픔까지 모두 내려놓으세요. 아쉽다고 생각할 것 하나 없습니다. 과분한 부담감 속에서 인생을 지내면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꾸었던 화려한 꿈조차도 깨어나면 결국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어제만 해도 꽃필 줄 알았던 봄날조차 오늘이 되면 그림자로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미련을 버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부담과 연연함 모두를 내려놓으세요. 결국 가야 할 길인 만큼 다 내려놓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로 자책하는 분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의 자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현재를 최대한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버려두시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유익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시작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보세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노력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찬 모습으로 보내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현재 웃고 계시다면 그 웃음은 당신의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며 다가올 내일 역시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인생은 비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음악 없이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라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일에 대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잘 될 거라 믿는 확신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기쁨과 확신이 있으면 누구한테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삶을 즐기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신념으로 나아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해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사랑, 진실된 우정,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 자연의 아름다움 등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며 삶의 목적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임하는 일에서 찾을 수 있는 보람과 성취감은 큰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삶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나 어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인생은 늘 행복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이나 아픔 또한 인생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꿋꿋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연민의 마음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다 보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도 후회 없이 순수하게 살았다는 만족을 느끼며 평화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유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의 질서일 뿐입니다. 대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소중한 것을 찾아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세요. 늘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봄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당신은 분명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